안녕하세요. 최영재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참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제가 혹시 여기서 획기적인 한 해가 그걸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말아먹든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다치셔서 먼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참 프로필 보면은 있어 보이죠? 네. 정말 만원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이 저자 이근상 저자님이시죠? 이 책이 우연찮게 제가 원포인트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추천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첫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니까 도저히 이분이 의도하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에 이분이 직접 나와서 하시는 영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결론을 내려주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책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이 이렇고요. 일단 작지만 깊게 생각하고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상위 1%가 되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나의 매물을 매수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뭘 팔고 싶은데, 뭘 팔아야 될 건데, 그리고 그 팔 고객은 어디에 있는지 그 고객에 대해서 정해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다른 업체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66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해주고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떨리니까 막 두 번 눌러요. 그래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를 스스로 찾아내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반 매스컴에서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같은 신발을 보더라도 그 신발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뭘 하든 비교해보고, 아니면 다른 가구 비교하고 내가 직접 신어보고 내가 원하는 걸 사는 상황이라, 지금 이근상 저자분도 소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 패턴이 바뀌고 있으니까 판매하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은,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를 답습하면 안 되고 큰 브랜드로 한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66개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작은 브랜드의 승리법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저자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업공유중개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책 리뷰도 좋지만 그리고 책을 보는 이유가, 그 책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실생활에, 그 협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게 이 책에 제가 원포인트 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개업공유중개사는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은 바꿔봤어요. 공인중개사를 위한 책. 그리고 우주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요, 내 흔적만 남겨도 될 것 같아요. 밥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주까지 가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원포인트 하기 전에 우리가 중개업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개업이 뭘까요? 어떤 매물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있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우리가 전문 지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의 대가도 받는 게 아니에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판매인지 아니면 영업인지. 그래서 단어 자체를 한번 정의를 봤는데요. 판매는 오프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해놓고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래요. 얼핏 보면 우리도 판매하는 거 맞아요. 그죠? 매물을 딱 진열해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끼워 맞춰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매는 같아.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영업을 한번 가봤어요. 영업은 판매할 제품을 깔아놓는 게 아니라 구매할 고객을 스스로 찾는 게 영업이래요. 그러고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온포인트 하고 다시 우리 대표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이 목차를 지금 총 카테고리가 꽤 되는데 27개인가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한번 압축해 봤어요. 3가지 카테고리로. 세 묶음을 해봤는데 첫 번째 묶음은 중개업의 그러니까 일하는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위치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은 과연 뭐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5개의 카테고리를 묶어봤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제목이나 아니면 제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부분이 카테고리 그대로 한 건데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딱 하나가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줄 이야기했을 때 경제의 영역을 최대한 줄여라. 동네 상권에서는 2명도 생존 경쟁이에요. 이렇게 보면 특히 아파트 하시는 분들 밀집되어 있는 데 가면 아침에는 서로 친하게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서로 죽일 사람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손님, 매물 때문에 인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지 않으면 살기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파트, 빌라, 상가 다 하지 말고 한 가지 분야. 특히 같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죽기 살기 싸우지 말고 같은 아파트를 취급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지역의 전체를 다 아파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소형만 위주하는 거예요. 나는 마포구에 소형 아파트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2호선 역세권 오피스텔만 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이게? 고객한테는 어필하기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지금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보다 창업중개사라고 또 상업중개사 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장님 왜 창업중개사인지 아세요? 그리고 왜 창업중개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담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아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구내식당을 전문으로 중개하는데요. 진짜 구내식당만큼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식당들은 정말 웬만한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만큼 하나의 업종은 좁혀놓지만 범위는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좁고 깊게라는 뜻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분야 내가 하는 취급하는 분야는 최대한 좁혀놓고 그 대신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많은 매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한 나만의 마케팅 자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요 4가지가 총 앞장에 보시면 요게 경쟁의 영역을 줄이고 그 다음에 폭을 줄여라.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내가 대장이 돼요. 손님들하고 상대를 하더라도 손님들한테 휘둘리질 않아요. 당신 나 없으면 어디 가서 나 같은 전문가 못 만나. 잘못 계약하면 고생하는 거 아시잖아. 나를 믿고 한번 와봐. 그리고 정말 내가 전문가처럼 행동해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한 분야로 들어가잖아요. 소개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한번 가게 내가 개업해 주잖아요. 양도 나한테 뺏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게 하시는 분들 2달, 석 달 쉬면 몸살 난다고 또 가게 얻으러 오세요.
저는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들이 더 많아요. 저희 전체 매출이 70% 이상이 기존 고객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파트처럼 방대하게 고객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전화번호는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00개에서 저를 먹이 살려주고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봐보세요. 요거 캡처를 한 건데 이거 상업적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캡처한 거예요. 봐보세요. 창업 상담, 상권 분석을 해놓고 옆에는 주택, 상가, 토지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어 보일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하고자 하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해요. 이분은 참 멋있는 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권리 분석사래요. 경매 전문가래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주택 경매 전문가야. 집 필요하면 나한테 와. 그런 거 넣어주면 믿음도 갈 거고 신뢰도도 있을 건데 정작 본인을 잘 밝혀놓고 또 이게 만물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했으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 좀 해주고 여기다 저 같으면은 우리 내 오피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사진 넣고 나 경력 뭐야 하야. 이런 거 넣어주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단독주택만큼은 내가 경매 전문가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해주겠다는 그런 거 넣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결론은 영역은 좁히되 범위는 넓혀라라고 키워드를 잡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묶어봤어요. 한번 같이 보셨죠? 잘 보세요. 좋은 이름은 지렛대, 그리고 지도 있니, 그 다음에 경쟁자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 키워드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는 빠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빠꿈이라는 뜻이 참 상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해당 분야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손만 톡톡 때려들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줄줄줄 나오게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좋은 이름도 중요하고 여기서 좋은 이름은 지렛대라고 나왔었는데 뭐 식재료가 우선이냐 아니면 음식하는 조리사가 우선이냐 여기 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식재료도 중요하고 요리사도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 자체가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에 걸맞끔 나 자신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내가 하는 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구내식당 한식뷔페 공인중개사 특히 그것도 그냥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라고 네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 인천, 김포 지역에서 적어도 제 이름이 되면 그 부동산 할 만큼 제 스스로 그 브랜드를 가치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개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을 때 시골 이장님한테 들이대는 사람 없죠. 왜 그럴까요? 이장님한테는 왜 함부로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장님은 가가호 그 사람 집집마다의 성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중개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전문가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개사는요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남한테 복덕방 이런 소리 나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도 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이라고 해주는 분들이 저한테 있을 때마다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복덕방이라고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 삐쳐갖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닥토닥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이거는 딱 두 번째 브랜드의 언행일치라고요. 창업중개사라고 해놓고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면 과연 전문가처럼 느껴질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에 해당을 팠으면 깊게 파야지 얇게 파서는 고객들이 요즘 조금만 검색해도 자기가 필요한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고객보다는 더 깊게 파야 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자기 지식을 높이고 전문 지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참 제가 보면 답답한데, 우리는 이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돼야 되고 그런 업소만이 살아남는데, 지금 블로그 챌린저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여기 안 계신가요? 있죠? 힘드시죠? 저도 죽겠어요 정말. 저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올리는 건데 숨 넘어가요. 근데 그냥 올리기 싫고 진짜 창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5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5단계에서 딱 멈춰갖고 안 움직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블로그가 제가 보통 10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하루에. 근데 지금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문의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개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물 작업도 꾸준하게, 매수 작업도 꾸준하게,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오게끔 할 수 있는 마케팅도 꾸준하게. 갑자기 한 번에 확 해서 절대 오는 게 아닌 업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포인트로 잡았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데 혼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네오비의 독서 지향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세부에서 서로 잘하기 위해서 챌린지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참여들 하셔서 본인이 역량도 키우시고 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실천 방향은 그냥 해 라고 단어를 뽑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발을 디딘 다음에 그때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이든 밥이든. 근데 시작도 안 하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자는 얘기가 혼자서는 하기 힘드니까 독서 제향도 참여하시고요. 블로그 챌린저 참여하시고요. 저 마라톤 올때길에 제가 툭 던졌다가 진행이 되는데 풀 2번 뛰어봤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힘은 들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게 유튜버. 이제 혼자서는 정말 힘들고 지금 몇몇 대표님들끼리 뭉쳐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기로 했는데, 성과가 나면은 대표님들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공인중개사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실에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 하는 업이 판매인지 아니면은 영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판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실래요? 없죠? 그럼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맞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업이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책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대표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실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어서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중개업이란요, 판매도 가능하고 영업도 되고요, 세일즈도 돼야 되고 비즈니스 결정체, 종합체,
매물 작업하려고 전화 안 돌리세요? DM 발송 안 하세요? 이거는 세일즈도 아니고 영업이 될 수 있고 세일즈도 될 수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어떤 매물 찾는데 쫙 펼쳐놓고 손님한테 맞춤해서 중개하잖아요. 판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이에요, 종합.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잘 될 수는 없어요. 다 잘해야 돼, 다. 특히 마케팅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근데 마케팅을 할 매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업도 잘해야 되겠죠. 이 말 참 눈물 나죠. 다른 거는 뭐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덜 팔 수는 있지만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개업은 계약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2등 필요 없습니다. 3등 필요 없어요. 다 꼴등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죠?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책을 통해서 지식도 쌓는 것도 좋지만 이거잖아요. 돈.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여유있게 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생겨요. 주머니가 간당간당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는 작은 수익에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영업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객을 일단 확보가 돼야 되겠죠. 매수 고객이든 매도 고객이든.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걸 알아야지 옆집에 맡길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길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팔든 팔아달라든 사달라고 하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로볼이라는 이게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영업 세일즈 책에서 본 단어인데요. 로볼이라는 게 야구 선수 투수가 이렇게 세게 던지듯이 던지면은 쉽게 못 받잖아요. 전문 포수가 아닌 이상. 근데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공 이렇게 던지는 거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고객하고 나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점을 단어를 찾으니까 로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로볼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본인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정보를 조선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퍼뜨려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을 오픈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식당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백날 설명해봐야 그 사람들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객에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러면 그 정보에 해당되는 필요한 사람은 타겟을 확실히 정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고객의 문제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점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당연히 정보 제공하는 건 쉬워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서 정말 요만한 것이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눈에 띄는 이득 같은 게 있으면 최고겠죠. 이것만 찾을 수만 있으면 영업은 거저먹게 해요. 왜? 손님이 알아서 오니까. 이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책도 보고 각종 세미나나 교육기관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보는 단순하게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도 있고 여기에 대한 해당된 내용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텍스트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했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잠깐만, 때렸다. 이게 우리 한 번에 딱 던졌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쟤 안 되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보를 하나 제공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2차 상담도 되고 3차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던지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주로 제 매물도 소개하고 식당 업무 관련, 그러니까 뭐 창업 관련, 운영 관련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블로그 챌린지 통해서 평균 한 250에서 3명까지 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전화 문의 전화가 한 2통 정도는 와요. 식당 관련해서, 창업 관련, 뭐 운영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만 딱 보고 끝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밥집을 가서 뭐 맛집 소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냥 단순하게 그 집 가서 메뉴 사진 찍고 맛있다더라 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그 식당에 갔는데 장사가 참 잘 되더라. 근데 왜 잘 되는지 상권 한번 분석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 있어서 아, 사람들이 오기 좋겠구나, 주차하기 편하겠구나, 상권 분석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손님마다 서비스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할 분이나 아니면은 창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의견까지 올려주게 되면 단순하게 나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고객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여러 가지로 분석도 잘하고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키워드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라. 보철임이 아니라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이거 매주 하는 건데요. 구내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메뉴 짜기가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걸 매주마다 세 가지 메뉴를 제가 그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보라고 전달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로볼이에요, 로볼. 고객을 구내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로볼. 그래서 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흩어지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달, 3개월 된 것 같아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단톡방에 손님들을 이제 어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고 이 안에서 놀자, 우리끼리. 여기서 식당 관련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아니면 우리 은재민 대표님도 얼마 전에 초대했는데, 식재재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린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75명, 한 76, 7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명 정도만 되면 이 자체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막 몸이 건질건질한데 꾹 참고 있어요. 절대 안 서두르고. 서두르면 한순간에 폭파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래서 나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분들이 단순하게 상담하고 흩어질 게 아니라 지속해서 머물 수 있게끔, 요런 뭐 카페도 좋고 뭐 밴드도 좋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그걸 만드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참 잘해요. 음식을 아무리 맛깔나게 차려놔 봐야 내가 열심히 정말 이거 팔 물건이야, 이거 누가 봐도 좋은 계약할 물건 같은데, 그런 물건 개발하려고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근데 정작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매물도 당연히 찾아야겠지만 배고픈 사람을 먼저 찾는 거, 정말 가게를 빨리 오픈해야 될 사람, 반드시 지금 오늘 내일 할 사람, 이런 사람들 찾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맛있는 맛을 따지겠어요? 맛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욕구를 먼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물도 정말 A급 매물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더 장장하실 매 손님도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책이 제가 이게 선택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추천을 해 두놓고 캔슬 내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할게 하고 손을 들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미뤄왔던 게 있었어요. 조그만 속책자라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자료는 한 이만큼 모아둔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올해 안에 소책자 이거 끝날 때까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를 압축을 해서 어제 해가지고 맞춤법까지 교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부동산은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고객을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되고, 오시는 손님한테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매물 브리핑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좋게 들을 수 있고 호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체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습관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엄청 많은 교육기관 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부동산에 접목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모으다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출력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이게 쓸데없는 짓 했나? 보시면 가제목이에요. 계약 잘하는 옆집 중개사의 고객 상담 노하우. 그냥 뽑아봤어요. 부동산 탐당 과정은 100%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늘색 하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랑은 보통 얘기하다 보면, 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천 대표님께서 아까 매물 접수장 똑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데마다 그냥 빈노트에 주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체계적이게 되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달한 게 제대로 고객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야 피드백이 또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1차 PPT, 현장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고객의 거절을 거절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멘트 같은 거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공유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교정을 손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합니다. 사전이 비싼 것 같아요. 살까 말까 망설여. 제일 미치죠 저거. 제가 한 3일 동안 지금 손님 모시고 다니는데 저녁 때 갈 때는 무조건 계약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 가서 열심히 이제 계약서 작성해 놓네. 아침에 전화, 사장님 불안해요. 미치겠어요. 저 배운 사람, 차까지 낸 사람인데 그것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참 손님은 갈대예요.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근데 그 갈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계약이 잘 되고 못 되고 하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무리돼 가네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딱 13일이래요. 13일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5년 동안 땅땅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선거하기 전까지의 엄청난 노력은 있겠죠. 지금 우리 중개사도 딱 그 시점이라 생각해요. 선거운동 하기 전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3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하면 그 기간만 딱 벗어나서 그 어려운 시간만 딱 벗어나면 우리는 5년이 아니라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들 헛극대고 있는 것 같아요. 봐보실래요? 이분들 아마 13일 동안 잠이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시장 가서 한 번도 막 안 사보실 분들도 많을 텐데 열심히들 해요. 저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려봤거든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양반 대단하신 분이죠? 참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이든 5년 동안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딱 우리들 쓰지 말고 뭔가 우리 공동 목표가 있으면 아니면 각자 목표 하나 정해놓고 13일만 쉬지 마세요. 자신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13일 동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13일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요새 근래에 느끼고 있어요. 이 책의 232페이지에 보면 성공 법칙이 딱 이거더라고요. 이게 뭐 시크릿에 나오는 생각하라,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 책에서도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어라, 확신하라.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을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자기 집 못 찾을까 의심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란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그만큼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마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누군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은세 대표님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마 제가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단 한 명이라도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한 명이라도 좋고요. 그 단 한 명만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10,000명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가세요. 같이.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내에서 의견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시다 보면 진짜 언젠가는 아니죠.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